김용민의 정치쇼 화요일 2부 3부는 언니 뉴스로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자리를 비우셨던 최민희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주 뭐 하셨어요? 병원 갔다 왔어요. 병원 갔다가 아이고. 박수 쳐야 되는 겁니까? 네. 병원 갔다 오셨으니까 모처럼 건강진단 받았으니까 박수를 쳐야 됩니다. 건강진단 받으셔야 돼요. 제가 지난 일요일에 제 대학 동기가 아유, 세상을 떠났어요. 아이고. 갑자기 제가 병원 갔다 왔다는데 왜 그렇게 너무나 아니 그러니까 이제 무서운 말씀을. 평소에 건강진단을 잘 받아둬야 이게 참 이런 여러 어려운 일을 겪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아직 한 번도 건강 진단 안 받았거든요. 네. 어쨌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예. 정말 너무나 활달했던 친구고 긍정의 마인드로 무장된 친구였는데 그렇게 가니까 저희들의 슬픔이 더욱 깊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오신 분 우리 김남국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김 변호사님도 지난주 자리를 비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이제 지방으로 천안지원으로 재판을 갔고 그다음에 또 광주로 내려가다 보니까 좀 출석하기 어려웠습니다. 아이고 바쁘십니다. 자, 그래요. 오늘 고재열 시사인 기자 나오셔야 되는데 또 출장을 가시는 바람에 그래서 뭐 언제든 전화하면 5초 만에 OK가 나오는. 전화 걸리는 게 아니라 OK가 나오는데 5초 걸려요. 와. 고현주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진짜 훌륭하세요. 최고예요, 최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고현주 변호사 너무나 고마운 분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4시에 SBS 도착했는데 지금까지 있습니다. 퇴근을 못 하고 계시네요. 딱히 갈 데도 없고요. 딱히 갈 데도 없고. 알겠습니다. 언제든 항상 5분 대기조로 계시는 우리 고현주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뭐 정치쇼에서 뭐 오라면 와야죠. 그래요. 고재열 기자하고 뭐 같은 집안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성씨만 같습니다. 성씨만 같아요. 뭐 본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다르더라고요. 노풀고 씨. 노풀고 씨가 어디 있습니까? 한자를 노풀고 짤 쓰는 거죠. 근데 쇠 김씨입니까? 그래요. 쇠김씨입니다. 저는 단단합니다. 머리가. 오늘따라 유독 저 보는 라디오 보는데 그 우리 김용민 형님의 이게 가운데 머리가 좀 헐빈해 보여요. 머리 숱이 요새 많이 빠졌네요. 이게 제일 민감한 부분인데 이 40대 중반이 가장 특히 굉장히 영린을 건드렸습니다. 이게 영린을 건드렸습니다. 이거 단백질 보충하시고 모발 관리 신경 쓰셔야겠어요. 두피 관리도 하셔야 되고. 너도 왠지 좀 그쪽으로 고속도로가 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가르마 생전에 부분이. 약간 브루스 윌리스 스타일이셨는데 저는 뭐 그쪽으로 괜찮습니다 아직은. 풍성해요. 이 자신감. 그래요. 자, 알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고현준 씨가 지금 시작부터 카운터 펀치를 알렸습니다. 두고 봅시다. 자, 최민희 의원님.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 검찰 기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뭐 판단이 곧 나올 것 같은데 12월 6일인가 7일인가 8일인가 그쯤에서 검찰이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은 검찰 기소가 되더라도 탈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민주당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은 일부 의원들이 개별적인 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만 이해찬 대표께서 지금은 정무적 판단을 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구체적인 정보를 잘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기소와 기소 내용과 재판의 진행 상황을 더 보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게 공식적인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거 말고 뭐 추가로 더 나온 건 없고요. 추가로 나온 건 그 이후에 개별적인 의원들이 뭐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이철희 의원 같은 경우도 오늘 그 동아일보를 보니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한 발언이죠. 문준용 씨 의혹을 제기한 의도가 무엇인가 이재명 지사 측에다가 물어봤고요. 그리고 이해찬 대표도 보고를 받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재명 거취 기류 바뀌는 여당 지도부 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뭐 그거는 동아일보 기사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은 정무적 판단을 할 단계가 아니다까지입니다. 혹시 그런 기류가 정말 있다면 저는 이번뿐만 아니라 언론을 거의 30년 동안 그 다루셨어요. 이상, 언론운동도 하셨고. 그 이상을 계속 언론을 주시하는 입장에서 특히 동아일보 보도나 뭐 몇몇 보수 언론 보도가 오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도 추측성 보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이 보도 때문에
이 보도를 보고 기류가 바뀌었구나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로 기류가 바뀌고 뭐 민주당의 방침이 바뀌면 네. 그건 당 지도부가 그리고 특히 이해찬 대표 스타일이 그 장고하시고 반드시 이렇게 공식적으로 기자간담회나 뭐 이렇게 입장을 밝히지 기사를 흘리시는 스타일이 절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건 추측성 기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온 요 왜 문준용이라는 이름을 거론한 거 이 자체가 이 와중에 나왔다는 게 기분 나쁩니다. 진짜 이게 대선 때 제가 우리가 패널로 출연했을 때 가장 큰 이슈가 이 문준용 특혜 채용 관련인데 결국은 근거 없다는 걸로 이미 뭐 결론이 난 사안이 다시 거론되는 것 자체가 불쾌하다. 이 부분은 저도 그래요. 예,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흘러나왔는지도 사실은 의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가요? 네, 그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을 하면 해당 그 내용 의견서는 기록에 편철돼 가지고 사실상 이게 외부로 유출되거나 복사되기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게 그 내용이 나왔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이 이재명 지사가 주장을 하는 변론 내용 중, 변소 내용 중 핵심 내용이었으면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부분은 핵심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변호인 의견서 중에서도 굉장히 간략한 아주 약한 부분, 적은 부분이었고 변호인으로서는 이제 뭐 당연히 방어해야 되는 허위성 여부를 다퉈야 되니까 의견서에 담았던 거고 큰 쟁점이 아니고 개정주가 누구냐가 쟁점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분량도 작았고 그리고 그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한 허위 사실을 밝혀야 된다, 그 부분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의견서에도 이게 허위사실이지만이라고 하는 단서를 달았다라고 하는데 그 앞에 의견서에 허위사실이라고 안다라고 알고 있다라는 그 의견서 내용도 빠진 채로 마치 이게 큰 부분인 것처럼 왜 이게 유출이 됐는가. 기본적인 큰 전제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 지엽적인 부분을 건드려 가지고 이건 주객을 전도하는 어떤 상황이 된 거죠. 보도가.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어떻게 보도되나요? 그러니까요. 저도 납득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청와대 전 직원에게 기강 잡기 메일을 보냈는데 최근에 청와대 직원들의 잡음들이 있었죠. 삐그덕거림이. 기강 회의 이거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음주운전이 있었고 시민 폭행이 있었어요. 음주운전은 뭐 그 의전 비서관이죠. 김정천 비서관이 음주운전해서 적발이 됐다는 내용 뉴스가 나왔고 그리고 청와대 경호처 직원도 시민을 폭행해서 지난 10일에 또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두고 임종석 비서실장이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냈는데 전체 메일을 보냈어요. 그 대통령께 면목이 없고 무엇보다 국민께 죄송한 마음이다 라면서 그 여기서 거론했던 말이 익숙함, 관성과는 단호하게 결별해 달라라는 당부를 하게 되는데 이게 결국은 말 그대로 기강이 해이해졌으니까 한번 다 잡고 가자라는 식의 메일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여기서 이런 문장을 써요. 우리는 대통령을 모시는 비서다. 더 나아가서는 국민을 섬기는 공복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밖에 나가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청와대 나아가서는 이제 대통령의 어떤 앞길을 막는 짓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영자 현상 이거 누가 지어낸 말이에요? 박지원 의원이. 아 그래요? 이영자 씨한테 물어보고 한건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 저기 노무현 대통령이 대연정 제안했을 때 배현정 씨가 내가 저 배현정 씨한테 연락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배현정 코미디언 배현정 씨한테. 아 형이 전화를 하셨다고요? 그렇죠. 그랬더니 배현정 씨가 전화를 받으면서 자기가 뉴스 켰는데 자기 이름이 첫 뉴스부터 나와가지고 내가 뭐 잘못했나? 그렇게 잔뜩 긴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영자 현상은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만든 말이다. 20대 영남 자영업자의 민심 위반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자, 그 지금 이영자 현상의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일단 20대의 경우는 청년 실업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뭐랄까 일자리 관련 얘기가 나왔을 때 가장 그 민감하게 반응하는 나이대가 20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문제가 정규직 문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문제가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 새로 늘어나는 일자리는 비정규직이 아닐까?
예, 정규직이 주는 거 아닐까? 신규 채용이 이런 걱정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나이대가 20대. 말하자면 일자리의 질 자체가 네. 낮아지는 게 아닐까라고 우려할 수 있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영남의 경우는 이건 좀 어거지로 붙이신 거죠. 왜냐하면 영남은 물론 뭐 경남, 경북이 다르겠습니다만 영남은 자유한국당의 골수 지지 기반이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그 영남 중에서도 경남부터 박근혜 국정농단으로 좀 이반되기 시작했는데 정권 2년 차에 들어서면서 예. 이제 조금 가장 먼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영남 지지율의 경우를 넣은 것은 조금 무리인 걸로 보입니다. 예. 그 어떻게 말을 만드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온 것 조어를 같고. 하려다 보니까 영남- 영자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자영업의 경우는 우리 25%가 자영업이고 어떻게 보면 자영업의 나라라고 할 정도인데 그렇습니다. 네. 이게 자영업이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플러스 일부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예. 또 부담이 일부 가중됐잖아요. 예. 그래서 자영업의 입안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걱정이 많은 부분이고 지금 카드 수수료 인하를 대책으로 내놓은 그리고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구조적인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낙하산 인사 논란도 없지 않아요. 그렇죠. 그 나이 든 분들이야 뭐 언제는 안 그랬냐 이런 반응도 있지만은 젊은 세대는 기회의 공정을 기대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해 왔는데 우리 고현준 평론가, 네.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진행도 낙하산이다. 형이 갖다 꽂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꽂았습니까? 예. 뭐 그런 얘기가 있다는 그랬나? 거죠.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여러분 농담이었습니다. SBS에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죠. 예. 예. 이게 자, 많은 20대가 이 촛불을 사실 들고 이제 거리로 그렇죠. 나왔는데 네. 그때 이제 촛불을 든 이유 중 하나가 공정이었거든요. 이 국정농단 과정에서 이화여자 대학교 이제 입학 부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 더 분노를 했고. 그러니까 말 사주고 대학 들어갔다 해서 지금 분노했던 20대들이 아까 우리 최민희 전 의원께서 잠시 말씀하셨지만 네. 일자리에 가장 예민할 수밖에 없는 네. 그 세대잖아요. 그 예. 세대가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현상을 보는 거겠죠. 그리고 내가 일자리를 얻으려고 하니 좋은 일자리 혹은 사람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는 내가 뭘 잘해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상실감 같은 것들을 느낄 수도 있는 환경들. 예. 여기에 예컨대 캠코더 인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보도에 노출이 되면서 이것들이 이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여기에 뭐 말씀하신 대로 뭐 민심 위반까지 뭐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수로 나타나는 것들이 지금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문재인 정부는 좀 다를 거다. 공정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컸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20대 청년들이 정말 답답하다. 답답함을 넘어서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를 좀 철회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와중에 일자리나 이런 것들도 정말 최악이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고용 지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거기에 더해서 그다음에 뭐 문재인 카페의 뭐 리더 팬카페 리더가 코레일에 뭐 이사로 갔다. 낙하산 인사를 했다. 근데 누가 보더라도 그런 어떤 이사라고 하는 직이라고 하면 경영진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그 분야에 굉장한 좀 전문성이 있다라건가 아니면 경영과 관련된 최소한 그 코레일과 관련되어 있어서 전문성 없다고 하더라도 경영과 관련해서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어떤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문재인 대통령 팬카페 리더라는 이유로 된 것 아니냐. 이런 낙하산 인사가 여기만 있냐 아니냐 다른 것도 많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저 문장에 반응에서 지금 화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팬카페에 뭐였기 때문에 어디로 갔다. 예.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지면 이건 100% 코드 인사고 뭐 낙하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철도 전문가이거나 경영 전문가에 있는데 뭐 팬카페 임원이었다. 이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예.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야 정말 말 잘하죠. 근데 아니니 클럽 회장입니다. 아니 그래서 팬클럽 회장이에요. 아니 이거는 고현준 씨가. SBS를 위해서 바로 잡아야 돼요. 예, 예. 왜냐하면 혹시 또 그렇죠. 문제 제기 같은. 네. 그러니까 코레일의 비상임 이사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거고 코레일의 자회사의 비상임 이사입니다. 자회사. 이걸 바로 코레일 이제 유통이라고 그러니까 네. 바로 잡지 않으면 또 큰일 납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그거나 이거나 뭐 사실은 코레일의 그 지위가 다르죠. 아 근데 자회사라 하더라도 네. 그 팬클럽 회장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발탁된 거 아니냐 이런 또 거기엔 지적을 의구심은 예, 또 당연히 해야 되는 가라앉지 부분들이죠. 예. 않거든요. 아니 그 지적은 하되 네. 코레일 이사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공사에 딱 대한 딱 예, 걸려서. 예, 그렇죠. 네. 코레일 자회사 네. 바로 자회사. 적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코레일 유통인가 아마 지금 그랬거든요. 20대들의 어떤 그 태생적인 특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이 친구들이 90년대에 태어난 친구들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20대 뭐 한참 그 취업을 준비해야 되고 이런 친구들이 보면 90년대 초반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IMF를 겪을 때쯤 태어났던 예. 그리고 아니면 자신들의 유년기를 IMF 때 보냈던 친구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친구들에게는 이 생존이라는 것과 경쟁이라는 것이 거의 이퀄 관계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경쟁을 통해서 내가 이겨내야지만 생존할 수 있다라는 게 워낙에 강하게 있던 친구들이고 그 경쟁에서 가장 근간이 돼야 되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공정이란 말이죠. 예. 이 공정이 깨지는 세상에 대해서 이 친구들은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분노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지난번에 그 평창 동계올림픽 때 여자 아이스하키 팀 그 단일팀 만들 때 열심히 열심히 운동했던 친구들이 국가대표팀에서 빠진다 이런 것들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예. 조금 쉬운 예를 말씀을 드리면요. 과거에 저희가 대학 다닐 때는 개강총회, 종강총회, MT 이런 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모든 대학들이 대부분의 모든 대학들이 개강총회에 나오는 인원이 뭐 한 400명, 500명 정원인 그 과인데도 불구하고 20-30명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아니, 거예요. 학생회 자체가 네, 활성화가 안 출마도 돼 안 있어요. 하고. 예. 겨울방학이 내일 모레인데 아직도 결성이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많죠. 맞아요. 예. 그래서 예. 이게 이제 뭔가 이렇게 크게 뭉치는 그런 것들이 사라졌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스스로 각자 도생. 각자 도생하고 이제 늘기 뭐 공부라든가 아니면 밥 먹는 거, 뭐 노는 거 이런 것들을 크게 뭉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소규모 친한 사람들끼리 뭉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큰 조직이나 이런 것들 뭐 대의를 위해서 나의 어떤 권리나 이익을 뺏기는 희생하거나 것을, 예. 포기하는 것을 그렇게 탐탁치 않아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이렇게 네. 얘기하면 신뢰가 될 것 같고요. 네. 그 말 아니, 그걸 원하지 않는 게 정말 그런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거꾸로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일자리를 풍부하게 기성세대가 제공했다면 우리 20대 젊은이들이 이렇게 취업이 힘들지 않았다면 민주주의나 평화나 통일에 관심을 가졌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취업 경쟁이 심해져서 잠시 대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 같은 말인데 이렇게 거꾸로 표현을 아니요. 제가 그런 차원에서 뭐 민주주의나 이런 부분에 관심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예. 아까 이제 평창 동계 올림픽과 관련해서도 네네. 그 이야기인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공정하다라고 그 20대나 30대들이 받아들이는 그 느낌은 내 노력이 다른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나 개입이나 영향력 없이 그렇죠. 그대로 평가받고 내 노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타인들의 노력도 함께 공정하게 평가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노력을 한 만큼 결과 그대로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 노력에 대한 평가를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공정함은 있어야 된다. 네, 그런 그리고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 네. 평창 동계올림픽 때 여자 아이스하키 팀에 대한 젊은이들의 의식 형성에 저는 언론의 왜곡 보도가 많이 이렇게 정말 스며들어서 그랬고요. 이후에 그 선발 과정의 공정함 그렇죠. 그런 게 네. 알려지면서 나중엔 여론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언론이 여자 아이스하키 팀이 뭐 대의 통일을 위한 대의 이거를 20대가 반대한 게 아니에요.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부분에 더 분노했었거든요. 아니요 예. 탈락한 것에 대해서 이제 분노를 근데 한 거죠. 그것도 네. 기준이 있었다는 거죠. 네, 예, 그리고 그 나머지 그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 없게 잘 조절을 했는데 그게 알려지면서는 예, 많이 잦아든 네, 그런 알겠습니다. 사건입니다. 일단은 잠깐만요. 그 상대 평가 같은 것들이 우선 없어져야 한다. 이게 상대 평가 대학에서 누구는 A를 받으면 누구는 반드시 D나 F를 받아야 한다. 딱 A 플러스는 몇 명까지, A는 몇 명까지 이래야 하는데 말이죠. 이게 말하자면은 현재까지 계속 상대 평가가 유지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서로를 경쟁의 상대로 보고요. 나아가서 서로 연대하고 협동하는 이런 일들을 거의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사회의 낭만도 지성도 사라지게 된 것이 이런 무한 경쟁의 늪에 빠졌기 때문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랄까 좀
이 서로를 경쟁의 상대로 보는 것보다는 상생하고 연대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보게 하는 이런 작업이 우리에게 네, 너무 필요할 것 필요하다는 같고요. 생각이 결국은 듭니다. 좋은 예.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게.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보도를 보니까 검찰이 김혜경 씨 휴대전화 찾으러 자택 압수수색에 네. 돌입했다는 그런 속보가 보도가 있네요. 들어왔네요. 연합뉴스 속보입니다. 자, 탈모에 대해서 청취자분들이 정보를 주셨는데 모발에는 맥주 휴모 쓰세요. 제가 종교인이다 보니까 술을 안 먹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검은 아니 맥주 예. 효모가 술 아니에요. 이거는 네? 예 약으로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맥주를 드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주 작은 알갱이처럼 먹는 게 있거든요. 맥주를 사야 되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말 약으로 급하군요. 아주. 예. 자, 약으로 파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요. 원혜영님, 와우 오늘 환상의 꿀조합입니다. 노영란님, 조정수님도 꿀조합이라고 하셨고요. 자꾸 이런 그 문자를 보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태원님, 고현준 형님 언제 10시 프로 맡게 될지 모르니까 준비하세요. 네. 그래요. 그 예명이 이태원입니까?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명인 것 같아서. 예. 그리고 6547번 쓰시는 분 고현준 평론가님 진짜 설명 끝내주시네요. 쏙쏙 이해돼요. 고맙습니다. 네, 이런 것도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시간 다 돼가는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11시 지나서 3부에서 다시 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3부 2부에 이어서 언니 뉴스로 함께합니다. 최민희 전 의원, 고현준 시사평론가, 김남국 변호사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네, 이제 좀 뭔가 잠잠해지는가 싶었는데 네. 다시 불거졌습니다. 강원랜드 특혜 채용, 이것도 특혜 채용인데 최응집 전 강원랜드 사장, 이분이 보니까 2014년 지방선거 때 새누리당 강원도지사 후보로 나온 분이더군요. 그렇죠. 네. 이분이 폭탄 발언을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일파만파 파장이 큽니다. 네, 권성동 의원이 강원랜드에 이제 채용 청탁을 했다라는 것은 이제 재판이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예. 근데 이제 그것 말고 수사 과정에서 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드러난 내용이 뭐냐면 앞서 이제 최용집 사장이 강원랜드 사장한 다음에 이 지방선거를 출마를 했는데 강원도지사다 보니까 네. 내가 인지도가 높지 않으니 선거에서 뭔가 조금 이렇게 하려면 그 지역에 해당 지역의 의원들이 열심히 뛰어줘야 된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고요. 그래서 이 최용집 사장이 그냥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뛰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좀 필요하잖아요. 실탄이. 예,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지시를 해가지고 지시를 해서 자신의 부하 직원에게 지시를 해서 뭉칫돈을 빼가지고 의원에게 전달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뭉칫돈을 전달한 사람도 이 부분을 인정을 했고 최용집 사장도 실제 전달했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예. 전달받은 사람은 의원이 직접 전달받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당 관계자 당 관계자가 이렇게 당 관계자에게 전달을 했다라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현재 검찰에서 파악한 것은 뭉칫돈이 빠져나간 정황 그리고 두 사람 전달을 했다라고 지시했다라고 하는 최용집 전 사장과 전달했다고 하는 사람의 진술을 받은 상황이고요. 예.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검찰이 이 사실을 알고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검찰에서 왜 수사를 안 했냐? 그러니까 강원랜드 채용 비리하고는 사건이 무관한 별개의 사건이다. 아니, 등장인물이 똑같은데 그 사안이 별건이라 해도 그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또 지방선거 직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더욱 더 그렇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거잖아요.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불법 정치자금이니까 그러면 확인이라고 하면 그 별건은 별건대로 수사가 진행 중입니까? 아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러면 그 문무일 총장 말대로라고 하면 검찰의 말대로라고 하면 지방선거 기간 민감하니까 오히려 그걸 시간을 피해 가지고 이제 수사를 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지방선거 끝난 뒤로 7개월 동안 소환도 하지 않고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또 하나 바로 잡아야 합니다. 예. 오늘 바로 잡기 위해서 저 바로 잡기 대마왕. 왜냐하면 이게 방심이 가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좀 아까 최용집 사장이 5천만 원을 만들어서 그것을 국회의원 3명에게 전달을 했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최용집 사장 밑에 있는 측근이
돈을 뽑아서 측근 통장에서 돈을 뽑아서 당 관계자 누구를 통해서 세 사람에게 전달했다는데 중요한 건 그 당 관계자잖아요. 누구죠? 네.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기억이 나지 않는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아니다. 기다 아니다가 아니라 예. 그렇다가 아니라 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른 분들은 다 부정을 하고 염동열 의원 쪽은 기자가 취재를 하려고 해도 전화를 아직 받지 않았다. 여기까지가 팩트라는 거죠. 네. 네. 뭐 받았다는 말은 안 했고요. 당 관계자한테 전달했다까지만. 돈 찾았다, 저도 돈 줬다까지. 예. 근데 그렇죠. 누가 어떻게 받아서 근데 어떻게 기억나지 했는지, 않는다까지. 기억나지 않는다. 혹시 제가 잘못 말한 줄 알고 예. 명예훼손 고소당할까봐. 아니 명예훼손은 조마조마. 아니고 네. 지금 제가 그 고소당할지도 지금- 모르는 방송을 왜 하고 앉아 있는지 우리가 지금. 아우 저도 요새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진실을 밝히는 정치쇼. 네. 네. 책임은 알겠습니다. 다 김용민 그렇죠. 지는 거죠. 제가요? 알겠습니다. 자, 권성동 의원이 그동안 정말 많은 장애물이 있었는데 모두 가뿐히 넘어가지고 야, 이 양반 정말 능력자다. 단군 이래 최대 능력자다. 제가 붙였어요. 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인데 그동안의 난관 돌파 어떤 이력들이 있는지 한번 네, 짚어주시죠. 우선 이분은 강원랜드 사태 전체에 대하여 수사 외압 음. 행사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예. 이런 의혹을 받았었습니다. 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분이 그 기억하시죠? 친인척도 네. 강원랜드에 취직시켰다. 또 보좌관도 취직시켰다. 예. 이런 의혹을 다 받아왔습니다. 음. 그래서 국회에 체포 동의안이 넘겨졌는데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현직 검사 안미연 검사가 엄청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오히려 안미연 검사가 결과적으로 거짓말한 것이 됐습니다. 압력과 관련하여 수사 외압. 예, 예. 그래서 그때 안미연 검사가 그러면 무고를 한 거잖아요. 그럼 안미연 검사를 무고로 사실 수사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안미연 검사에 대한 수사도 없어서 네. 이게 뭐지 하고 넘어간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밝혀진 지금 증언이 나온 것들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이게 정치자금 비리 이것뿐만 아니라 이게 재판 과정에서 권성동 의원이 13명에 대해서 쪽지를 넘겼다. 인사 이 사람들은 꼭 해달라. 예, 예. 이런 증언까지 나온 그런 상황이어서요. 이것도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고소당할 수 있으니까. 네, 빨리 바로 잡으십시오. 그러니까 그 인사팀장이 본부장으로부터 전달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예. 그다음에 이 본부장 인사팀장이 그럼 이게 정말 권성동 의원한테 온 것이 맞느냐 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예. 최용집 전 사장에게 확인을 하기는 했다. 그런데 권성동 의원에게 확인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렇죠. 변호인이 그 재판 과정에서 그러면 권성동 의원이 한 거를 직접 확인을 했느냐 그리고 그러면 그 13명의 명단에 권성동 의원하고 관계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이렇게 다툼이 있었습니다. 네. 권성동 의원의 또 하나 그 능력을 얘기하자면 여러 문제가 있을 때 이제 결국 한번 조사받으러 가잖아요. 그 네. 날짜를 기가 막히게 태기를 하죠.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이 있던 바로 그날 네. 출두하면서 카메라를 싹 피해가는 아주 묘한 능력을 또 발휘한 적이 있었죠. 네. 네, 근데 이게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공공기관 채용 세습 국정조사를 여야가 일단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협상을 통해서 날짜와 뭐 범위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국정조사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김성태 대표가 뭐라고 발표하냐면 2015년 이후에 있었던 무슨 고용세습, 채용비리, 예. 채용비리 이런 걸 이제 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홍영표 원내대표는 강원랜드 채용비리가 해당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죠. 김성태 대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예, 예, 예. 그런데 김성태 대표가 뭐라고 전제를 달았냐면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다가 이 들여다보니까 국정조사를 해야 될 것이 나오면 이게 국정조사에 포함시키겠다 그랬는데 예. 나온 것이죠. 네. 아이고. 네. 그래서 지금 요 그 돈 문제하고 그다음에 재판에서 나온 증언들 권성동 의원에 대한 혹은 염동열 의원에 대한 이러한 증언들로 인하여 예. 내용상으로 이번 국정조사에 강원랜드가 포함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예, 알겠습니다. 깔끔하네요. 자유한국당도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뭐 또 전에 약속했던 것과는 다른 입장을 표하거나 혹은 뭐 이건 뭐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 뭐 국정조사를 할 어떤 명분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본인의 말을 뒤집는 거죠. 그건 뭐 워낙 자주 보았던 상황들이라.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요즘 아파트는 분양 가구와 임대 가구를 섞어서 짓고 있는데 소셜 믹스라고 합니까 이걸? 그렇죠. 예. 예. 자, 그런데 이런 제도가 무색해지는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 초등학교 가보면은 쟤는 자가, 쟤는 임대, 뭐 이런 식으로 편을 가는데요. 자가 임대 정도가 아니라요. 이게 예. 아파트에 워낙에 많이 사니까 네. 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사느냐가 지금 중요한 시대가 됐다. 아파트 브랜드. 네. 요즘에는 정말요. 아예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하우스 푸어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파트를 가지고 나누는데 일단 분양과 임대로 나눈다 그러고요. 분양 안에서도 민간 분양과 공공 분양, 그리고 임대 안에서도 민간, 공공, 국민 이렇게 임대를 순서를 나눈다 그래요. 야. 그러니까 이게 어른들만 나누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같이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 초등학교 친구들끼리도 이걸 나눈다고 그러니까. 제일 쳐주는 게 민간 분양입니까? 그렇죠. 민간 분양이라고 합니다. 예. 예. 지금 이건 뭐 굉장히 그 씁쓸한 얘기인데 민간 분양 안에서도 아파트 브랜드 같은 것들을 또 나눈다고 해요. 예. 쟤는 어디에 사는 아이. 이게 서로가 서로를 지칭하는 단어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냐면 소셜 믹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아파트가 단지가 형성이 될 때 그 예. 안에 분양과 임대가 섞이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그렇게 제도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섞는다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거죠. 뭐 펜스를 친다든지 네. 들어가는 통로를 다르게 한다든지 단지를 다르게 하는 그러니까 경우도 있어요. 그 이제 소셜 믹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옳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 사람의 주거 공간으로 사람을 차별한다는 거 그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건 뭐 신분 차별이나 마찬가지인데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한 공간 민간 아파트 분양을 하면서 임대주택도 지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서로 이제 이런 어떤 혼합되는 주거 공간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는데 섞이지 않게 시공을 한 거예요. 아파트를 시공하는 아파트 건설사에서 브랜드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니까 분리해버린 거죠. 아예 동을 뭐 101동부터 뭐 110동까지는 민간 분양으로 하고 조금 단지를 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리해가지고 주차장도 달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임대 아파트는 뭐 201동부터 줘버린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도로 식으로 건너다 짓거나. 이런 식으로 네. 시공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섞여서 살면 임대인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시공 자체에 이런 문제가 있어 버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공간이 분리되다 보니 그 건물이 이렇게 분리되다 보니까 사람까지 분리되고 차별이 이어지지 않았어요. 이미 그 건설할 때부터 무늬만 소셜 믹스로 짓는 곳이 그렇죠. 많다 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아니 네. 출입구가 두 개여서요. 분양 주민이 다니는 출입구, 임대 주민이 다니는 그 출입구 통로가 다 다르다는데요. 그렇죠. 네. 지금 그 기가 막힌 거죠. 다르게 만들어 놓은 이유도 만약에 그 임대 그 주민들을 만나러 온 누군가가 분양 주민들이 다니는 통로로 들어와서 주차장에 차를 대면 우리 주차장이 복잡해진다. 그리고 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뭐 이렇게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와서 어떤 범죄라도 저지르면 우리에게 피해가 간다. 이런 식의 논리이기 때문에 펜스로 막고 통로를 아예 다르게 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뭐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분리수거할 때 재활용장 같은 걸 아파트 단지에서는 보통 공통으로 쓰잖아요. 그것도 아예 나누어 놓는 이런 상황들이 아파트 관리 사무소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그걸 진행하는 곳들도 있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은 자신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기가 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을 또 못 한다고 해요. 예. 아니 근데요. 그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네요. 이게 공공 임대 아파트에 사는 자녀와 분양 아파트에 사는 자녀가 유치원 갈 때 한 통학 차량에 타지 않도록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닙니까? 많습니다. 이게 기가 막히네. 이건 이게 정말 제가 실제로 본 흥분. 사례인데 같은 코스를 셔틀이 2번 돌아요. 한 번 분양 아파트 애들 돌리고 그 다음에 임대 아파트 애들 돌리고. 야, 이건 정말 그 왜 이러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분들은 죽으면은 그 흙이 된 게 아니라 금가루가 되는 모양인가 봐요. 야, 이게 진짜 분개할 일입니다. 이거는 네. 진짜. 아이고 잘났어요. 예, 자 조지윤님.
저도 임대 아파트 사는데 이번에 예비 초등생이 있어서 이사 준비 중입니다. 임대와 일반 아파트 아이들 반 편성 따로 해달라고 학교에 민원이 들어온답니다. 예. 실제 이사하세요. 안동에서 이 일이 있었어요. 이런 학교는 다녀봐야 뭐 정말 분위기만 나빠집니다. 예. 5418번 쓰시는 분 이런 기사 볼 때면은 국민 임대 사는 아빠로서 자괴감이 듭니다. 네. 힘들지만 열심히 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셨고 6547번 쓰시는 분 아파트는 양반이죠. 요즘 빌거라는 말이 있대요. 빌거, 빌라 거지. 네. 아이고. 그때 왜 그 중흥 아파트의 이름이 이제 휴먼시아라고 바뀌었을 때 휴거라는 단어가 또 등장을 했었죠. 휴먼시아 거지. 예.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그 휴먼시아라는 이름을 안 씁니다 LH에서.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자꾸 비하하는 단어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 살아요. 휴먼시아에. 네, 알겠습니다. 왜 나한테 화를 냅니까? 10년 살아요. 근데 화가 나가지고 휴거란 말 들어가지고 그렇죠. 절대 이사하지 말아야겠다. 네. 이게 제가 대학생 때 한 10여 년 전에도 이런 주제로 맞아요. 레포트를 쓴 적이 있었는데 그 문제가 전혀 해결이 안 됐던 거고요. 예. 사회적인 문제라서 이제 해결을 하려고 이제 LH라든가 정부에서는 노력을 했는데 전혀 해결이 안 됐는데 이것을 그냥 저는 그 임대와 뭐 민간 분양을 섞는다라는 이런 소셜 미스 이런 정도로는 저는 해결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조건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를 지어주는 그 공급하는 물량 자체가 적다 보니까 조건을 달 수밖에 없고 그 조건은 사회적 취약계층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미 거거든요. 시작할 그래서 때부터 차별이 생긴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민간 부분 이 임대 아파트 부분을 늘리는 거예요. 늘리고 더 잘 늘려줘. 지어요. 네. 더 시설도 좋게 하고. 예. 그래서 조건 없이 중산층도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지 이런 문제가 좀 자연스럽게 아니, 해결되지 사회 않을까 저명 생각해요. 인사들이 임대주택 가서 살면 안 될까요? 좋아요. 그러니까 임대주택이라는 말을 쓰면서 임대주택은 뭐 사회 취약계층들이 사는 곳이라고 우리끼리 나눠놓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뭐 서구의 소위 말해서 이런 임대주택 관련해서 선진국 뭐 덴마크라든지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네. 뭐 이런 곳들의 사례를 볼 필요가 있는데 거기선 사회주택이라고 부릅니다. 임대주택이라는 표현보다는 네. 사회주택이라고 부르면서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뭐 동을 나눈다든지 아니면 뭐 여기는 계단식이고 저기는 복도식이고 이런 식으로 아파트의 구조를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섞이게 짓는 거죠. 한 동안에 뭐 다양한 형태의 뭐 분양도 있고 임대도 있고 이런 집들이 있게끔 한 곳에 살면서 서로 티가 안 나게끔 만들어 놓는 주택들이 많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주택 환경들도 좋아지고 조건들도 좋아지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취약계층 그 이상 뭐 중산층 네, 그 네. 이상들도 그럼요. 네. 임대 아파트로 들어올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마곡 12단지가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좋은 예가 그런 된다고 형태로 하대요. 지금 네.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2016년에 입주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분양과 장기 전세 국민 임대가 뒤섞여 있다고 합니다. 사시는 그래서 분들끼리는 서로 모른다 그래요. 모르요. 네. 분양과 임대가 한 곳에 모인 동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좋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한 곳에 모인 동이 있는데 예, 제가 옆집 사람한테 이 김남국 변호사 분양이야 임대야? 알아서 뭐 하시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예, 이 예. 상황극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자, 하계회 시즌입니다. 하계회 시즌이에요. 연기력은 엉망이네요 두 분. 예, 발연기. 강유정님 글이 있는데 자주 가는 카페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학급에 아동들이 11명인데 혼자 빌라에 사는 아이 어머니가 쓴 글인데 생일 파티를 10명서만 하고 자기 딸만 안 불렀다. 아이고. 근데 댓글이 능력 안 되면 이사 가라. 이런 글이 대다수였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건 뭐 거의 병든 수준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런 만약 이게 부모가 그런 댓글을 달았다고 하면 그 부모 밑에서 아이가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 그러니까요. 네. 이 대목에서 그 유력 조선일보 그 손녀의 그 말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이게요. 그 어린아이들은 욕할 게 없고 부모들의 맞아요. 분위기가 아이들의 말을 통해서 반영되는 거거든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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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적으로 임대동 주민들은 분양동 주민들에게 큰 소리를 낼 수 없도록 이게 제도가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도 있고 참 정말 그런가요? 아니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들 등장하고 있어요. 임대동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본인 스스로가 임차가 돼 있는 상황. 그러니까 여기가 내 게 아닌 거란 말이죠. 네. 임대해서 살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떤 각종 조건들을 붙이기가 쉽지가 않은데 음. 분양받아서 자가인 사람들은 자꾸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의 돈으로 거기서 월급을 받고 있는 관리소, 사무소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자꾸 해서 일방적인 어떤 행정을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 거죠. 큰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게요. 민간 분양을 하면서 임대를 끼워 넣는 시기다 보니까 한 단지 내에 민간이 한 뭐 7, 80% 그리고 뭐 임대는 해봤자 한 10%, 20%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임대주택 입주민이 적으니 다수결로 뭐 결정을 하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될래야 될 수가 없죠. 네. 백경자님 그 아파트 사시는 분들, 그 아파트로 뭐 정말 힘주고 다니시는 분들, 분양할 때 본인 돈으로 하신 분들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거 다 은행에서 빌린 돈 아닙니까? 그럼 그 아직은 본인 집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이거 그러네요. 아닙니까? 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예. 은행이 가서 좀 갑질을 해주면 좋겠군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필요한 갑질도 있나요? 아니 근데요. 사실 저도 방이 2개가 은행 거라. 그래요. 예. 공공소유군요. 그렇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고 평론가님은 웃음소리가 안 들리는 게 특징이다. 웃는데. 네. 저 용민이 형이랑 오디오 겹칠까봐. 저도 제 방송에서는 크게 웃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유흥탐정? 유흥탐정이 뭡니까? 유흥탐정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이 보도가 되었잖아요. 이슈가 됐었죠. 예, 그러니까 그 여성들이 남성이 정말 유흥업소에 가는지 이걸 이제 돈을 주고 의뢰해가지고 이제 확인을 한다라는 건데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그냥 단순하게 실제 이런 기록이 있는지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네. 도청하고 감시하고 탐정처럼 그렇게 세상에. 한다라는 건데 예. 근데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 이렇게 뭐 소위 말하는 뭐 흥신소처럼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하려는 것처럼 사기를 쳐가지고 구속이 된 그 사람이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모방 네. 범죄가 일어난 거죠. 네. 아이고야. 아니 그 유흥탐정과 관련해서 그런 업소 손님들이 이 손님들 명단이 업주들 사이에서 돌아다니는 거. 예.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 알고 있었어요? 고현준 평론가님? 저는 방송을 통해서 봤어요. 예, KBS 알겠습니다. 추정 60분에서 이거를 실제 다뤘었거든요. 네네. 근데 실제 그 성매매 업소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그 뒤져봤더니 데이터베이스가 아예 구축이 돼 있다고 합니다. 뭐 전화번호라든지 이 사람의 취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예 리스트업이 쭉 돼 있어가지고 만약에 그 최초에 이 유흥탐정이라는 거 해가지고 돈 벌었던 사람, 예. 강남경찰서에 잡혔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이런 업소에서 일했던 경력을 가지고 그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이 유흥탐정이라고 처음 만들어가지고 네. 짧은 시간 안에 한 몇천만 원 돈을 벌었는데 그 뒤로는 겁을 나서 안 했거든요. 예. 그 뒤로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어요 이 유흥탐정이. 도대체 이 데이터베이스는 누가 어떻게 공유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건 맞아요. 그래요. 근데 그 업체들이 출입 기록을 조작했을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도 이런 있죠. 말도 그래서 나와요. 실제 네. 이 기록이나 뭐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재판하는 뭐 이혼 재판 과정에서 실제 이런 것들 증거 능력이 있습니까?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를 재판상 이제 증거로 제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 맞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해보면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영업이라고 볼 수도 없는 이런 불법적인 행동들이 불안 심리.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의심하는 그 의심하는 심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하는 거고요. 이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 하는 사람 다 불법이잖아요. 그거 다 잘 알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의뢰하는 사람도 다 똑같이 처벌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뭐 뒷조사 해달라거나 아니면 뭐 정보를 캐달라거나 이거 다 불법입니다. 도청을 해달라거나. 그러니까 의뢰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그럼 온갖 영화에서 나오는 그 장면 다 불법이네. 네, 다 불법이죠. 심지어는 네. 그 GPS 차량의 위치 추적 장치를 붙여가지고 GPS 이 정보 어디 가는지 이거 뭐 위치 정보 파악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네. 분도 있는데 위치 정보는 아예 특별법에 의해서 따로 법률이 있어가지고 위치 정보도 마음대로 개인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없도록 돼 있고요. 도리어 그걸 증거로 삼았다가는 처벌될 수가 있는 거죠. 역풍을 맞을 수가 네. 있다. 그래서 저희 뭐 스마트폰 어플 가면 다 동의를 누르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최 의원님, 그 네. 조사를 의뢰한 여성들은 애인이나 배우자 뒷조사에서 도대체 무슨 득이 있을까요? 우선 조사를 의뢰한 게 여성들 뿐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남성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흥업소에 가는 여성 네, 뭐 있을 수 있습니다. 있기하지만은 그 수가 그렇게 네, 많을까 네. 싶기도 한데. 아니 이 남성들이 남성을 의뢰할 수도 있죠. 어떤 나의 하여튼- 경쟁자의 약점을 잡기 위해서라든지. 네. 그럴 수 그렇기 있겠네. 때문에 여성이라고 특정하기 힘들다는 그렇죠. 점을 네가 나한테 한 건 아니죠. 아 저는 형의 동생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네. 유흥업소 절대 안 갑니다. 아 그리고 노래방이 제가 가는 유일한 아니, 우리 저 유흥업소입니다. 김용민 예. 씨는 돌아다니면 누가 봐도 김용민에게 너무 티가 나기 때문에 이거 안 근데 이게 맞네요. 되게 어려운 질문을 하셔서 예. 이게 선문답으로 답하면 이게 예. 참 사랑과 정과 미련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사랑은 무죄라는 오죽하면 유흥가 가사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신뢰해야죠. 그냥 맞습니다. 믿는 네. 게 답입니다. 이런 거를 알아내려고 하는 의도는 무엇인지 불신사회의 또 네. 다른 단면이 아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까지 사랑의 범위에선 무죄. 이제 오늘 재판정 가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말 불신사회의 아주 적나라한 그 단면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면서 그 유흥업소 가는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끌려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회식한다고. 있을 수 있죠. 네. 회식을 유흥업소예요? 요새는 근데 그런 문화 거의 없는 거 같아요. 요즘에는 그 회식도 끌고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회식 이후에 그런 유흥업소를 끌고 간다? 그건 조금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물론 이제 그런 어떤 기업 문화가 있어가지고 끼리끼리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지만 근데 우리 분위기에 그만. 거절하는 우리 게 셋이 맞을 것 동시 디스 같아. 그만해요. 아니. 몰라서 물어본 겁니다. 네. 그런데 근처도 안 가니까 말이죠. 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몰라서 물어본 겁니다. 정말 눈빛이 모르는 눈빛이에요. 넌 너무 잘하는 눈빛 같습니다. 아니 제가요? 예. 어디 가요? 자, 그래요. 고현준 평론가 나오셨고 김남죽 변호사님 그리고 최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언니 뉴스 여기까지 하고요. 4부 보수의 품격으로 돌아옵니다.